지난번 방송했었을 때가 아마 이즈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이즈음 방송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여기가 임펄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수렴으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임펄스 A 파동 나오고 수렴 B 파동 나오고 C로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바닥 이후에 저점 나왔었을 때 이 618 이상 구간에서 수렴을 하다가 올라간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여기까지라고 봤었을 때 이 첫 파동에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네,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임펄스가 안 나왔죠. 이 말은 저점 이후에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렴 이후에 상방이 아니고 수렴 이후에 하방 갈 가능성을 높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숏 포지션을 반등 왔었을 때 여기에서 정확하게 숏을 탔었죠. 비트 이거 던져야겠다. 던진 이유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롱탄 거 수익 실현한 거거든요. 어쨌든 숏 포지션을 탔었고, 그래서 지난번 분석 방송에서 여기 매물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익절 가격은 여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피보나치를 이제 찍었었을 때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제 38이고 그 다음에 618이고 그 다음에 이제 0.5 구간인데 일반적으로 이 순서지만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 618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ABC로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거죠. 그럼 이건 소거하고, 그럼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 하면 236 구간인데, 이 세 개를 놓고 봤었을 때에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3번 반등 나올 지점이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이 우선순위는 차트 나오는 모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지켜봐야 된다. 나오는 파동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방송에 대한 복귀고, 그럼 제 분석한 거 대비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나,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숏을 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면 매물대에서 익절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숏을 탔고 익절을 했고, 롱 포지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좋은 자리를 제가 늘 기다렸다가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피보나치 지우고 볼게요. 깔끔하게 해놓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처럼 여기에서 숏을 들어갔으면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에서 들어간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삼각수렴 있죠. 여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삼각수렴, 방향 터졌을 때 어떻게 매매한다? 수렴 나오고 났었을 때, 터졌을 때 여기 라인 지지받고 올라가지면 떨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추격 숏 진입을 했었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좋은 구간에서 못 잡았다라고 하면 이 중간 때는 애매하니까 잡으면 안 되고, 숏 포지션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익절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매매를 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미리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익절을 실제로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보시면 지금 항상 제가 15분봉 가지고 기준으로 보는데 파동 카운팅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한 파동이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익절은 조금 관대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갈 것 같더라도 내가 정수리 끝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그 사람 이렇게 있으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하지, 발바닥 각질에서 사서 정수리 비듬에 팔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조금 관대하게, 저는 그래서 관대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전량 익절을 했고, 다만 여기서 숏이 익절하고 롱으로 스위칭한 것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파동이 아직 없고요. 일자로 떨어져서 없고, 그 다음에 매수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무턱대고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한 번 더 이렇게 빠져주면 여기서 상승 다이버스가 걸릴 게 눈이 뻔히 보였어요. 여기서 여기가 5 구간이죠. 0.5 구간까지만 와주면, 그러면 0.5 구간에서 상승 다이브에 걸리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슬금슬금 올라갔었을 때 인내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그래서 바닥 떨어졌었을 때 정확히 여기서 완전 발바닥에서 잡았습니다. 발바닥에서 매수를 잡았고, 그리고 반익절을 여기서 16,350점인가? 여기서 반익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익절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반의 반익절을 50%를 팔았고 50%는 25%를 팔았어요. 여기서 왜 반익절은 당연히 매물대 첫 반등에 제가 팔라고 하니까 여기서 잘 판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왜 반의 반익절을 했냐면, 이대로 올라가면 좋죠. 저희도 상방을 보고 있었으니까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도 A, B, C로 완성이 돼서 A, B, C로 떨어져서 A가 되고 A, B, C, A, A, B, C, B에서 A, B, C로 다시 389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의 반익절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향 차이예요. 여기서 반익절을 했으면 내가 상방 분석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반은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항상 확실성에 베팅을 하면서 야금야금 조금이라도 그 수익을 챙겨야 될 때마다 챙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스타일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저처럼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철학이, 투자 철학이 한 번에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복리로 스노우볼을 굴려서 안정적으로 롱런하자. 나중에 눈덩이가 정말 커지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믿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늘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익절을 했고, 그리고 이때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나머지 25%는 들고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딱 파동 그려지는 게 여기 임펄스 이렇게 완성되면서 스위칭 기회가 있겠더라고요. 스위칭 기회가. 그래서 여기서 전량 익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숏으로 스위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숏 탔고 익절했고 바닥에서 롱 포지션 매수했고 반 익절했고 반에 반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 매도하고 숏으로 스위칭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익절을 했어요. 숏은 여기서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롱 포지션을 다시 상방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도 두 갈래길이잖아요. 1, 2에 3, 4는 없어요. 왜냐면 겹쳤기 때문에 임펄스 규칙 파괴죠.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 1, 2에 3, 4에 5에 4, 5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BC A 나왔고 ABC B 나왔고 ABC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알 수 없는 구간, 퀘스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포지션을 잡지 않고 익절만 숏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위로 돌파준다고 하면 이게 원투에 원투인 상황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서 추격 롱을 때리자라고 해서 트리거 오더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재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금 전에 여기서 팔았습니다. 보셨겠지만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임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임펄스가 실패하면서 ABC가 나온 것 같아서 판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숏하고 익절하고 롱 스위칭하고 반익절한 다음에 반 들고서 파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처럼 잦은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반익절 정도 하시고 반은 홀딩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숏하고 익절하고 롱 진입하고 반익절, 절반 익절, 나머지 익절하면 숏 스위칭, 숏했던 거 익절하고 롱 재진입, 그리고 다시 익절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없지만 실전 매매할 때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부딪혀가면서 과거 통계 내면서 매매하면서 하는 거 아니면 실전 트레이더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공부하는 시간을. 일단 임펄스라고 생각됐던 구간 이후에 618까지 그러니까 조정 이후 ABC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첫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었다라는 건 다음 상승 파동을 위한 조건이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걸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각 수렴이 나왔었을 때 수렴을 돌파했었을 때 시장가로 매수하게 되면 그러면 수익이 삼각 수렴 크기만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너무 누차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그걸 또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첫 익절은 조금 관대하게 하고 매물대에서 여기서 익절하라고 한 게 실제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매물대 자리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 어느 구간이 높은지 말씀드렸죠. 382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618, 그다음에 0.5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고 상황 봐서 맞춰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봤었을 때 상황을 봤을 때 618보다 0.5보다 618이 높지만 여기 ABC 반등이 나와서 하방을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소거가 됐죠. 그럼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왔을 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피보나치 활용법을 배우셨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안 될 때 일자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늘 기다리잖아요. 지난 제가 시청자 인터뷰 10월 대회 시청자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게 좋은 타점 잡으려면 별게 아니고 기다려라. 아는 파동 나올 때까지. 근데 나도 여기서 매수하고 싶었고 매물대에서 반등 나올 거 알았지만 더 좋은 자리를 기다리나 여기 진짜 각질해서 잡았거든요. 저 16,005인가에서 잡았어요.
16,007인가? 하여튼 극초반에서 잡았거든요. 수량도 적게 잡은 거 아니고 200개 잡았는데 다 잡혔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기다리고 파동 알 때까지 나오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0.5구간이 걸리면서 상다가 걸릴 게 보였죠. 이 RSI랑 0.5 구간을 겹치는 구간이 여기서 도달하면서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 여기 이제 반익절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여섯 번째, 첫 매물대 구간에서. 일곱 번째는 ABC 완성됐었을 때 물론 원투 가능성도 있지만 ABC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복리로 안전하게 원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또 반익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 일곱 번째 거는 결국엔 1, 2, 3, 4, 5라고 했었을 때 물론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3판은 피보나치 찍었을 때 628 구간에서 저항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든요. 물론 안 그런 구간도 있어요. 0.5 지지 받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아요. 그 618 정도 지켜줄 경우가 한 80%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1, 2, 1, 2, 3, 4, 3, 4, 5가 안 나올 확률이 80%고 나올 확률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618 깨졌을 때 그냥 시장가로 던진 거거든요. 물론 20% 확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듯이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도만 해도 이 매매만 해도 배울 게 좀 있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점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추세가 정확했어요. 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니까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봤었을 때에도 큰 배팅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여덟 번째 아시면 되고 그 여덟 번째 플러스 제가 여기서 시장가 롱 진입을 했잖아요. 왜냐면 ABC였으면 떨어졌을 텐데 1, 2, 1, 2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넘기면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1, 2, 1, 2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상방 배팅 여기서 시장가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9가지 정도 배울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은 제가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설을 되게 많이 해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과거 지난 영상을 정주행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공부하실 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매수했나 매도했나를 잘 생각해보면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설해주지 않아도. 아무튼 그렇고 지금은 그래서 다시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저는 지금 다 롱탄 걸 다 던졌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면 또 좀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입니다. 여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좀 해솔처럼 볼 수도 있어요. 해솔처럼 여기를 넥라인으로 보고요. 여기를 레프트 숄더로 보고 헤드로 보고 라이트 숄더 좀 작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넥라인 상단부였죠. 그래서 저항 나올 때서 나온 건데 좀 아쉬운 게 저항이 좀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좀 많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이쯤에 좀 머물렀다가 이렇게 또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상방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매한 자리가 와버렸습니다. 애매한 자리가. 1, 2, 1, 2, 3, 4, 5, 4, 5가 나오면 차라리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쇼타점이 나오겠죠. 위에서. 임펄스 완성됐을 때. 그러면 보통 618까지는 조정이 오기 때문에 이때도 좀 큰 수익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기다려 볼 거고 반익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지켜봤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반등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떨어졌다라고 하면 반익이 아니고 완익하기를 정말 잘한 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100% 앞날은 알 수 없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믿고 그 공부했던 거의 확률에 의거해서 통계에 의거해서 매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스 랩제이 연구소님 대부분 탁점이 똑같아서 기분 좋네요. 해설 비슷하게 본 것도 다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16.8K 돌파할 때 트리거 들어가고 꼭대기 이쪽이었습니다. 16.8K? 8K? 여기요? 여기는 재수 없으면 물릴 자리인데 모르겠다. 여기가 정답이긴 해요. 여기가 정답이긴 해요. 매매 타점. 이영희님 형님 이번 1차 익처럼 매물 끝부분이랑 좀 더 넘어선 좀 하셨는데 근거 좀 알 수 있나요? 날카롭네. 질문 저렇게 해야지. 질문 날카롭지. 원래는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여기서 매수했던 건 1차 익처럼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했냐? 왜 끄트머리에서 했냐? 정답은 여기에. 왜냐면 제가 첫 매물대의 상단이 국룰이잖아요. 첫 매물대라고 하면 매물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끝이지만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럼 상단이 여기죠. 그럼 여기서 익절을 1차 익절을 가져가는 게 아이디어한 가격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근데 여기서 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디코방에서 놀고 있었어. 사람들이랑 채팅을. 잘 간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에 팍 쏴가지고 익절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뭐야 매물대 넘겼네. 그래서 여기서 익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여기서 익절 해버리고 반익절 완료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자유 채팅방을 어제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디코방에서 사람들이랑 수다 떨다가 반익절 타이밍 놓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네. 그 질문 날카로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차트로 넘어가서 생각 좀 해봅시다. 잠깐만요. 고민이 되네요. 이게 원투원투면 쉬워요. 파동 카운팅 그냥 차분히 했다가 완성됐을 때 쇼치고 수익 보면 될 것 같고, 이대로 빠지면 그러면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일단 여기가 임펄스였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결국 임펄스가 실패하면 말이 안 되죠. 룰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어트 룰을 어기는 건데 룰이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이아고널이 나오면 돼요. 리딩 다이아고널이. 그래서 임펄스로 1파, 2파, ABC 3, 4, 5 하고 조정받고 올라가면 돼요. 물론 이제 조정은 이거보단 좀 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여기 매물대 지지받고 이제 그러면 ABC여도 상관이 없죠. ABC여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볼륨이에요. 볼륨이 여기서부터 좀 줄어야 되는데 튀었어요.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 내려왔다가 급반등 나오면서 여기서 볼륨이 튀었어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코인베이스도 볼게요. 다음에 그 얘기 해줘야겠구나. 코베도 마찬가지네. 튀었네 좀. 시간봉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시간봉을 보면 괜찮네. 이러니까 다시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시간봉 보면 아니네. 애매해. 어쨌든 애매하다. 볼륨만 좀 주는 추세였으면 이 리딩 가능성을 높게 봤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리딩 가능성이 살아있긴 하니까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가 결국 임펄스가 아니었다는 건 ABC였다는 건, 여기도 ABC였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ABC 반등이 온 거예요. ABC 반등이 1대1 자리까지 못 갔네. 아쉽게. 추세로 봤을 때는 다 나온 것 같은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안 나와서 한번 꺾였다가 또 올라가서 ABC가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BC가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임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임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첫 파동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ABC로 완성된 거니까 이 구간에서 C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은 이 ABC 끝에서, 그리고 이 C 웨이브는 임펄스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임펄스 5파워동 카운팅에서 끝절에서 숏에 들어가면 ABC 완성 확률이 높고, 그러면 조정이 왔었을 때 수익을 좀 크게 보겠죠. 이렇게 또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으려나? ABC 완성 저점 이후에 결국에 ABC니까 하방 가는 시나리오가 세 번째로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냐면 결국에는 볼륨 때문에 맞지 않고, 지난 방송 보세요. WXY, XG로 여기가 저점일 확률을 높게 봤지만 그래도 서브 카운팅으로 볼륨은 튀었지만 이게 있어요. 아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짧은데.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는 높게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 이후에 상방으로 다시 ABC로 올라가더라도 롱 위주로 봐야지 숏 위주로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BC 완성돼서 떨어진다고 하면 숏 위주로 봐야겠지만 이 매물대 0.5강까지 왔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매매 전략을 롱보다는 숏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숏보다는 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숏 가능성도 있지만 그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